6.3 지방선거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국민의힘이 자칫 공천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컷오프도 했던 김영환 충북지사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요. 대구의 주호영 의원 건도 같은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장 대표 반응부터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주요 사건이 왜 이 재판부에만 배당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단수공천, 전략공천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간 여러 결정에 있어서 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로 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더 이상의 당의 갈등을 위해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처분 신문을 할 때부터 신문 내용 자체가 이미 편파적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듯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기피 신청서까지 다 준비했었습니다.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판사가 직접 당으로 와가지고 윤리위원장, 공관위원 다 해라. 좀 이런 얘기입니다. 김민정 의원님. 김영환 지사 컷오프, 많은 분들이 또 이후에 사실 이거는 가처분 받아들여지기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법조인들 얘기 좀 많이 듣긴 했어요. 그런데 앞서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 효력을 정지했던 재판부가 충북지사의 컷오프를 가처분 인용했고 이분이 또 대구의 주호영 의원 가처분도 맡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특정 재판부에 계속 당 관련된 사건이 배당되는 부분에 대한 불만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공천 과정이 어렵다라는 것을 국민들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당의 존립 목적 자체가 정치적인 이해나 가치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소위 정치 권력을 쥐기 위한 행위다 보니 정당의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거고 그 선거에 나갈 분들을 하는 행위가 공천이다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내부에서 매듭 짓지 못하고 이렇게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보다 좀 선수 높은 의원님을 새로 공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고 또 가장 문제가 됐던 지역이 지금 충북에서 이런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충북 지역을 잘 아시는 분으로 새로운 공관위원장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이런 갈등을 마무리하고 조용히 잘 선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당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뭐 말씀드린 대로 이 재판부가 주호영 의원 가처분 건도 맡고 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제 사례가 오히려 위법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예. 어제 제가 장동혁 대표를 잠깐 만났는데요. 예. 가처분이 인용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의견도 물었습니다. 예. 가처분이 인용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진숙 위원장은 당에 재심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예. 법원에 가처분만 신청 안 했다 뿐이고 제가 인용이 되면 이진숙 그 위원장이 내면 그것도 받아들여질 거거든요. 예. 저희 경우 인용이 되면 두 사람 모두 경선에 참여시키겠다는 취지의 답을 받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로부터 나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경선 참여시키겠다 이런 답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참 이런 일도 벌어지는군요. 바로 보시죠. 오늘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들이 공정경선 협약식을 열었는데요. 자, 컷오프 된 주호영 의원이 참석을 했어요. 그것도 제일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자, 이현종 의원님. 아니, 이 다른 후보들도 이걸 받아줬다는 것도 저는 좀 포인트 같은데 이건 뭐 다른 후보들도 주호영 후보의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한마디로 엉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컷오프가 됐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에요. 자, 그러면 가처분 사건은 그 해당 법원에 가장 선임 재판부가 맡는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지금 남부지법에서 가장 선임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한 재판부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지금 가처분 인용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다 임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윤민우 윤리위원장, 그다음에 이정현 종관위원장,
다 본인이 임명했잖아요. 자, 그 절차에 따라서 법원에서조차도 이걸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저렇게 비아냥대면서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죠.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할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도 시원찮을 판에 마치 법원을 비아냥대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죽했으면 법원 보통 정당 내부의 일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렇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절차라는 것들이 그냥 지켜지는가 이것만 보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번에 판결도 봤지만 아니 세상에 추가 모집을 하면서 하루밖에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컷오프한 상황에서 추가로 사람을 영입을 해서 바로 그 사람을 지금 공천에 많이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의 문제를 법원이 지적을 한 거예요. 앞서서 있었던 두 차례 그 제명도 마찬가지지만 예. 어떻게 이런 절차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지금 주호영 의원도 이야기를 하는 게 당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물어보지도 않고 자 말을 안 하시니까 반대하는 걸로 찬성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했던 거라면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본인이 정말 그 사람들을 임명한 책임을 져야 될 장 대표가 마치 그거를 비아냥대듯이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문제는 이 전반적인 과정들 정말 공천이 지금 엉망이 된 과정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될 텐데 또 예를 들어 대구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게 얼마나 웃기는 모습입니까? 아니 컷오프된 사람을 중간에 세워놓고 그럼 이준석 위원장은 왜 안 불렀나요? 그러면 저렇게 불러놔놓고 함께 승리를 외친다는 거는 이거는 뭐 당이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호영 의원과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전 위원장 행보도 오늘 좀 의미심장합니다. 보시죠. 곧장 얼마 전까지 하얀 점퍼 입었거든요. 곧장 빨간 점퍼로 바꿔 입었습니다. 여 대변인님, 이러면 주호영, 이진숙 후보 다 다시 살아오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된다고 지금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황당한 게 그 장동혁 그 대표가 충북은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주호영 의원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가처분이 인용되면은 경선시켜주겠다고 한 게 앞뒤가 너무 다르지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공관위 사퇴를 했는데 이 공관위원장이 지금 공천 심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 시스템이 무너졌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고 예. 법원이 또 한번 가처분 컷오프를 인용해서 지금 충북뿐만 아니라 충북이나 대구뿐만 아니라 포항인가요? 포항에도 지금 이 가처분 신청, 효력정지 신청하고 그거를 인용될 가능성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진짜 공천이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새 공관위원장으로 지명된 이 박덕흠 의원이 최종 결정해야 될 텐데 지켜보도록 하고요.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전날 꼭 악수라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